예,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열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정주영군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반 같은 경우 지금 수열 처음인가요? 두 번째죠? 예, 세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죠? 수열? 여기서 처음인데 딴 데서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좀 수월하겠네요. 자, 선생님이 수열에 대해서 매일 잔소리하는 거 있죠? 외울 거 되게 많아요. 부지런히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혼납니다. 미리미리 틈틈이 나올 때마다 외우십시오 라고 했고, 이미 경험해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할 거야.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기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예,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 한다예요. 자, 그래서 수가 막 내 맘대로 막 나열이 된 거야. 3, 7, 65, 894, 마이너스 6 이런 건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왜? 일정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의 핵심은 뭐다? 수를 나열하기는 나열하는데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요. 자, 우리는 이때 이 일정한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얘는 이런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라고 해서 함수식이 나오지, 마찬가지로 수열도 이러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가 나열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일반항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일반항은요, 보통 AN으로 주로 표현이 되고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FN이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반항 AN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일반항 AN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일반항 AN입니다. 왜? AN만 알면은 우리는 몇 번째 항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항이란 n-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n-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따라서 일반항만 알면 그 수열의 어떤 항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일반항 구하기이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다요. 자, 그래서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은 2n-1이야 라고 나왔는데요. 요 AN의 수학적인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 여기 보니까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를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fx라 부르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3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있으면 어머,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어떤 식이 있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f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a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역시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나와 있죠. 자, 100번째 항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저 식의 n자리에 모두 뭘 대입한다?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얘는 199가 되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항 구해보세요 하면 n자리에 2를 대입해서 a2는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5가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보통요, 우리는 함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어떤 실수가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통과해서 또 다른 실수로 가는 걸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조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실수에서 실수가 아니라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했을 때의 함수값,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했을 때의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한 것, 우리는 이것을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 그래,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건데, 오,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은, 수열이라는 녀석은 항상 자연수가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네? 왜? 왜 자연수가 출발해야 되지? 1.5 이런 거는 왜 출발하면 안 돼? 예, 몇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수열의 핵심은 이거거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순서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1, 2, 3, 4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 37.6번째 숫자 이런 건 있어 없어? 없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수가 정역이 되는 거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1은 A1, F2는 A2, F3는 A3, Fn은 A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자연수가 출발했기 때문에 와, 일반항 Fn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이 경우에는 예, 일반항 A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등차 수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은요, 약자로 AP라고 씁니다. Arithmetical Progression이라 그래서 AP라고 줄여서 쓰는데, 자, 등차 이름부터 보도록 하자. 차이가 무슨 등자야? 같은 수열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에 이거에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중항에서, 즉 뒤쪽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차이, 우리는 이 차이를요. 공차 D라고 부릅니다. 이 공차 D가 똑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불러요. 무슨 얘기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몇 나와요? 5. 뒤에서 앞에 거 빼면 5. 뒤에서 앞에 거 빼면 5. 뒤에서 앞에 거 빼면 5. 어머, 전부 뺐더니 차이가 같네? 그러므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얘는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뒤에서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5를 더하면 6이 되고 6에서 5를 더하면 1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어떻게 더해서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하죠. 이때 우리는 더해지는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 D라고 부른다래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1, 6, 11, 16, 21 땡땡땡은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차 D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 우리요 정의 한번 읽으며 기억하도록 하자. 시작! 등차 수열 AP,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 공차 D가 같은 수열. 일정한 수 공차 D를 차례도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 일반항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제 몇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다? 몇 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불러 우리 보통?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다요. 자, 그래서 보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가 되겠네. 공차가 D니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D를 더해야지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죠?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네요.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3D가 되겠네요. 중국 늦지 마요. 중국 수열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앞부분 꼭 강의 들으세요. 예. 자,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유추할 거예요. n번 장이 뭐가 될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는 a 플러스 0d,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지. 와, 여기 나와 있는 항수보다 하나씩 적은 수가 곱해져 있네. 그러므로 여기에 n이 오면 얘는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공식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예요. 자, 세 번만 읽으며 등차 수열의 일반항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네,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페이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됐으니까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을 보게 되면요, 이 등차 수열의 등장인물은 누구야? a라는 애, 초항이죠? 공차 d라는 애, 그리고 항수 n이라는 애, 요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럼 보통 출제자는 우리에게 뭔 짓을 한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던져주고 야, 남은 하나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구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원군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수를 나열하는 건데요.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불러요. 자, 지원군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봐요. 1, 3, 5. 그 다음 수 뭐가 올 것 같아요? 7. 그 다음 9.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 똑같은 더해지는 수를 공차 D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첫 번째 항, 일명 초항이라 불리는 녀석을 우리는 수학에서 A라고 불러요, 보통. 얘는 공차는 D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등차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했을 때, 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은요, 점화식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점화식이 뭐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3페이지예요.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모두 다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점화식이 엄청 중요한 이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은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은 어떤 특징이 있어? 등차, 뭐랬어?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항상 일정항과 공차 D가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나중항, 선생님이 n 플러스 1번 짱이라고 할게요. 그럼 n 플러스 1번 짱 바로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되겠어? a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처럼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항상 공차 D가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것을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 점화식 외워! 이러면 애들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라고 외우는데요. 지금은 수열이 쉬워서 그렇지 나중에는 수열에 bn이라는 수열, cn이라는 수열, dn이라는 수열 줄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자 알파벳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문장으로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을 외워야지만 응용이 가능해져요.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요 식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망이니까 인접한항 3개를 등장시켰어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3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여기에서요. 그래, 요거 2개 사이의 관계.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가 나와. 그리고 요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도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가 나와. 라고 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D하고 D하고 같으니까 결국 와 DD 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겠구나 라고 식 세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랑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랑은요. D는 D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나는 덧셈은 좋아하지만 뺄셈은 싫어하는데 여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있으니까 이항시켜서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항법과 같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적어 놓으시고요. 얘도 절대로 알파벳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등차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얘를 보면서 읽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항법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항법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항법과 같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왜? 나중에 가서는 점화식이 일반항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보자. 얘네 둘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을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되게 유리한 경우예요. 반면에 사망 사이의 점화식이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되게 불리한 경우입니다. 자, 얘가 왜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와! 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이 정보에다가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그런데 이 등차 수열에 뭐가? 공차 D가 쟤네라고 공차 D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사망 사이의 점화식으로 나오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사망 사이의 점화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AN이 뭔지 모르지만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 하나밖에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제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사망 사이의 점화식이 나오면요. 출제자가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야 A1은 3이고 A5는 6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항 2개를 보통 붙여줘요. 얘 불리하기 때문에. 반면에 얘는 유리하니까 항 하나를 주는 경향이 있어. 항 하나 더하기 2항 사이의 점화식, 항 2개 더하기 3항 사이의 점화식으로 보통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수열의 점화식을 완벽히 암기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고 갈 거예요. 앞으로 점화식 줄줄이 소세지처럼 미친 듯이 막 나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초항과 점화식을 주는 경우예요. 초항과 점화식으로 수열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야, 첫 번째 항 A1은 1이야. 그리고 내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야 라고 이렇게 점화식을 하나 줄까 해 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항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자. 내가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몇 대입한다? A1은 1 대입해서 몇 나옵니까? 1. 내가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몇 대입하면 돼요? 숫자? 2. 2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4. 그리고 3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7. 4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10. 요런 식으로 쭉 수가 나열이 되죠. 자, 그러면 귀납적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초항을 줬어요. 1이라고. 그치? 그런데 딱 봤더니 어머,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네. 공차가 몇이네? 3이네. 그러므로 1에다가 며칠 더해야지 두 번째 항이 되겠다. 3을 더해서 4가 될 거예요. 또 3을 더하니까 7이 될 거예요. 또 3을 더하니까 1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앞에 있는 녀석도 1, 4, 7, 10 땡땡땡이라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인 수열이고 뒤쪽에 있는 녀석도 똑같은 수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일반항과 이렇게 초항과 점화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항이 편해? 기납적 정의가 편해? 일반항이 더 편하지? 심리적으로? 그럼 출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너희들 편한 거 꼴 보기 싫지. 그래서 어떻게? 기납적 정의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모르면 틀려버리랴? 뭐 이런 의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항 AN을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항 대신 뭘 준다? 점화식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점화식을 문제에서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우게 될 각각의 수열들, 등차, 등비, 조화, 개차, 변명고, PQR, 1차, 땡땡땡이 가지고 있는 점화식의 특성을 잘 공부하고 일일이 암기해야 한다. 결론! 암기할 것이 무척 많으니 개념집을 끊임없이 읽는 길만이 살 길이다요. 수열이 지금은 가볍게 등차, 등비로 시작되지만 뒤에 가면 각종 변형 유형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학생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을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AN은 A 플러스 N-1D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공식일 뿐이고 실제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습니까? 어머, 초항이 3이구나, 공차가 2구나 라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즉 n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와 있구나.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3 플러스 n-2 이런 식으로 식 쓰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보통 이것은 그냥 계산해서 뭐라고 쓴다? 2n 플러스 1이라고 쓰지. 누가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식을 3 플러스 n-1, 2 뭐 이렇게 쓰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즉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녀석은 문제가 좀 있어요. 얘는 공식이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될 때는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식도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정리해보면 dn 플러스 a-d라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 결론 내볼까요? 여기에 A, D로 나왔지만 사실 이 자리는 숫자로 주어지는 부분이고 원래 순수한 마음을 갖고 볼 때 이 AN이라는 식은 N에 관한 식이므로 N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N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항상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요.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의 개수가 바로 뭐야? n의 개수를 봤더니 n의 개수가 공차 d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수열을 봤는데 여기에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딱 보자마자 어머! n에 관한 1차식이네.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공차는 몇이다? 3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이게 뭐니? 보기. 페이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 봤더니 얘는 지수에 있고 지수에 있고 2차식이니까 2번이겠구나. 공차를 얘기하래요. 공차 d는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 배운 개념을 좀 활용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공차하고 초항을 주면서 야, 일반항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보통 공식을 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운 애들은 이런 게 나오면 그래 a는 a 플러스 n-1d야. 그러므로 계산하면 5n-4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5를 보는 순간 a는 몇 n? 5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뒤에 뭘 해줘야 된다? 빼기 4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마치 1이 나오기 위해서 n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1 곱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5 빼기 4가 1이 되니까 빼기 4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바로 암산 처리해서 바로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요.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예. 또 해보자. a는 몇 n? 마이너스 4n. 어머, 2가 나오려면 여기 몇 더해줘야 돼? n은 없다 치고 6. 자, a는 몇 n? 3n. 자, n은 없다 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 이제 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얘 딱 보자마자 한번 읽어보자. 얘 선생님이 an 플러스 1 이렇게 읽지 말랬지? 뭐라고 읽으랬어?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자, 무슨 수열에? 등차 수열의 몇 항 사이의 점화식이다? 2항 사이의 점화식이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에는요 숨겨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좀 보고 갈 거예요. 사실 이 공식은 그냥 d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녀석이냐면요. 이런 식이 나오면 원래는 요 a라는 문자를 제외한 요 부분 보여요? 요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n, a를 제외한 부분을 계산하고 d를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계산했더니 n, 마이너스 n 사라져서 1만 남아서 1d가 되니까 얘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게 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알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그 결과 n-n d가 나올 거야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에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요 3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하자. 시작! an-an은 n-nd 한 번 더, an-an은 n-nd 한 번 더, an-an은 n-nd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등차 수열에 관해서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밖에 안 배웠는데요. 사실 이 점화식은요 확장될 수 있어요. 막 3 사이의 점화식, 5항 사이의 점화식, 6항 사이의 점화식 막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보자면요. 얘 분명히 등차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이지.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요.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a가 없다고 치고 남은 걸 계산해보면 2배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등식이 성립해 안 해? 하죠.
이럴 때만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도 확인해보자. n 플러스 n 플러스 3은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2 되네요. 등식 성립합니까? 네, 그러므로 얘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은요, an 플러스 2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 곱해줘야 돼? 4를 곱하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